네, 반갑습니다. 장종료 시장점검입니다. 코스피 지수 상승 마감했고 2700선까지 빠르게 회복했습니다. 이게 과거의 어떤 통계하고 좀 이질감이 있는 흐름이 나오는데, 그게 언제부터 있었냐면 이제 코로나 당시에 보통 이제 V자 반등이 잘 없는 그런 형국에서 그대로 반등을 해버렸습니다, 당시에.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단기 충격 후에 빠르게 회복하고 있는데, 이 1차 폭락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 하지만 뭐 지금 회복하는 속도나 강도를 볼 때,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요 하락 자체가 굉장히 나쁜 상황에서 나온 게 아니라 뜬금없이 나왔다라는 점에서, 그래서 요런 폭락을 이제 빠르게 회복하고, 그러니까 이 구간을 삭제를 해서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가고 있었다. 요런 흐름을 예상을 해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제 또 얼마든지 또 달라질 수 있지만, 지금 금리 인하가 거의 확정적인 분위기라든지, 그리고 세계 채권 지수 편입이 9월 또는 내년 3월인데 아마 9월 쪽이 확률이 좀 더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되면 채권 시장에 대규모 자금이 유입이 되고 완화 강세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럼 주식 시장도 시세 차익과 환차익을 동시에 볼 수 있는 매력적인 시장이 됩니다. 외국인 입장에서는. 그 복합적으로 봤을 때 통계라든지 그 통계를 믿었다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조금 틀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코스닥 쪽에 변화가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아이고. 코스닥은 V자 반등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부족한 에너지입니다. 근데 그 코스닥 개별 종목들을 보면 코스닥 지수가 400일 때, 이때도 뭐 중소형주들의 상태를 보면 지금보다 나았던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코스피처럼 지수하고 연동되는 부분들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다라는 거라서, 이걸 이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코스닥은 결국 유동성의 문제고 코스피는 실적의 문제인데, 금리 인하가 전개가 됐을 때, 금리 인하라는 것은 결국 경기 침체라든지 이런 요소들을 종합해서 나오는 거고, 그럼 금리 인하를 할 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반영을 하고 있고 기업 실적 전망은 나빠지게 됩니다. 반대로 코스닥 종목들은 유동성이 보강이 되고, 중소기업들은 이제 고금리에서 저금리로 바뀌게 되니까 환경적으로 지금보다는 금리 인하의 환경이 중소형주에 유리하다. 그래서 코스닥이 그 코스피보다 에너지가 지금 부족한 상태니까, 여기에 따른 회복을 하고 나서, 그 이중 바닥까지는 아니지만 코스피처럼 V자로 회복하는 흐름은 아니고, 적당히 이제 수습하고 금리 인하가 전개가 되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 이제 금값이 치솟고 있는데, 결국은 통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고, 통화 가치가 떨어지는데 가장 잘 대응하는 게 기업들입니다. 이윤 추구를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식시장도 그 오너들만 제정신이 박혀 있으면 굉장히 좋게 갈 건데, 그렇게 가지 못하는 건 뭐 시장이 조금만 좋아지면 유상증자에서 돈이나 빨려고 하고, 그 주주들한테 배당 한 푼 못 주면서 자기들 연봉 뭐 5억 10억 가져가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이게 현명할지도 모릅니다. 한국 증시 안에 이게 현명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20년이 넘게 바뀐 부분이 없으니까. 다만 그런 상황에서도 결국 이런 나쁜 부분들 다 반영해서 또 주가라는 게 형성이 되고, 그렇게 됐을 때 말도 안 되는 가격이 오면 혼내주는 건 해야 되지 않겠냐. 뭐 HK 같은 종목들, 이런 회사들이 이제 지금 시가총액이 261억입니다. 최대주주 지분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261억이고 최대주주 지분이 22%밖에 안 되니까 한 60억만 있으면 최대주주가 바뀝니다. 뭐 매수했을 때 올라가지 않는다는 전제로. 그리고 이 바닥에서 거래량이 조금 보였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그런 류의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 않을까에 대한 그런 기대를 해볼 수 있고,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한국 증시의 어떤 부정적 요인들이 말도 안 되는 가격까지 떨어져 가지고 경영권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근데 자기들이 한 짓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그 누구 하나도 구제를 해줄 수 없을 것이다라는 거. 그래서 HK 같은 경우도
이걸 이대로 계속 방치를 하면 결국은 누군가 등장을 해서 그 경영권이 바뀌지 않을까, 소유주가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실적은 나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경쟁이 계속되다 보니까 실적이 나쁜, 이게 근데 못 버틸 정도로 나쁜 건 아니고, 그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관리를. 그 소위 말하는 이제 단가라는 건 비슷하기 때문에 이 업체한테만 유독 뭐 비싸게 납품을 받는다든지 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럼 비슷한 단가에서 이익을 내려면 결국은 관리를 하고 효율적으로 그 조직을 만들어서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주주들한테 배당할 여력이 없으면서 뭐 고임금을 지급을 하고 판관비도 이거 분명히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을 텐데 이렇게 좀 방만하게 쓰고 있습니다. 뭐 대기업들이야 여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도 되지만, 중소기업들은 어느 정도 영속성을 확보하기 전까지는 절약이 미덕이어야 되는데, 그거를 지금 주주들이 안 하고 그냥 현실에 안주하면서 영원히 이랬으면 좋겠다, 영원히 딱 이 정도만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영원히 이랬으면 좋겠다, 회사는 계속 제자리고 난 여기서 매달 고임금을 받아가면서 지금 주식도 가치가 낮아야 또 자녀한테 상속할 때 상속세도 적고, 그럼 기존 주주들은 뭐냐, 이런 문제, 이런 생각으로 조금 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 주주권 행사에 대해서는. 제가 수년 전부터 말씀을 드려오던 건데 점점 그게 발현되기 좋은 환경으로 가고 있습니다. 엉망진창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점점 더 그런 변화가 많을 것이다라는 거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댓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랜만에 또 했는데 아마 올해만 이렇게 살면 내년부터는 조금 사람답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이게 이제 제가 뭐 드러내고 그런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감사합니다. 항상 이분들은 항상 더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아주스틸 만약에 지금 이제 금리 인하를 금리 인하가 거의 확정적이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에 대해서 처음에는 굉장히 비관 속에서 기다렸고, 이제 금리 인하가 되고 뭔가 지금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조금 낙관 속에서 기다릴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지금 기다린 게 뭐 돈이 들어간 시점부터 따지면 거의 한 4년인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앞으로 남은 게 한 2년, 이것도 길어야 2년입니다. 2년인데 이 낙관 속에서 기다린다라는 것은 지금까지의 시간보다는 훨씬 더 쉽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기다리는 동안에 그냥 언제 돈이 나올 것인지 이것만 기다렸으면 아마 우리가 전체적으로 너무 힘든 시기였을 건데, 그래도 이 어려운 시기에도 미래를 준비를 해왔고 그게 어느 정도 결실을 맺어오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특히 제가 중점을 두는 것은 이 태양광에 대해서 뭐냐면, 이 고정단가로 계약을 해도 충분할 정도로 발전량이 독보적으로 나와야 된다라는 건데, 우리가 이제 만드는 최근의 발전소들을 보면 예상되는 게 전국 평균이 3.6시간입니다. 발전 시간이 하루 평균이. 근데 우리가 지금 만드는 게 한 4.5시간 이상 될 것이다. 이거면 고정단가로 가도 충분하게 수익성을 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고정단가로 간다라는 건 뭐냐면, 고정단가로 계약하자 이게 아니라 정부가 쉽게 돈 버는 꼴을 못 보기 때문에 뭔 짓을 할지 모릅니다, 앞으로. 그거에 대해서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반대도 있고, 기존에 투자했던 사람들은 빚 갚기 급급한데 이걸 뭐 후려친다든지 제도를 바꾼다든지 하면 너무 큰 문제가 발생을 할 것이기 때문에 못할 것이라고 보지만, 우리가 이제 항상 투자를 할 때 그런 최악의 경우를 생각을 안 하고 투자를 해서
의외로 그런 최악의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 최악이 뭐냐? 뭐 정부가 돈 버는 꼴을 못 보니까 뭔가 제도를 손을 댄다든지 등등. 그랬을 때 이 고정단가 계약을 하면 거기에는 자유로우니까 이걸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어떤 수익성을 확보를 해야 된다. 이 수익성을 확보를 하려면 투자비가 떨어져야 되고 수익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 이걸 완성을 했고, 제가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거에 대해서 숫자화하고 계산을 해서 만들어 갑니다. 왜 하루 종일 일을 하냐 그러면 하루 종일 머릿속에 그런 생각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어느 정도 사업이 진행이 되다 보면 현금 흐름이라는 게 수익보다 더 중요한데, 현금 흐름이 뭐 기존에 사놨던 자재, 그리고 인건비는 매달 들어오는 뭐 관리비라든지 아니면 미리 뿌려놓은 임대료에서 들어온다. 이랬을 때 이제 발전소 하나를 짓는데 들어가는 현금이 점점 줄어듭니다. 이건 마진은 아니지만. 예, 그랬을 때 어느 시점이 되면 이게 돌다가 이제 현금 흐름이 어디까지 발전할 수 있냐라고 하면, 발전소 100kW를 짓는데 뭐 예를 들어서 1.2억이 든다. 그럼 실질적으로 현금 흐름은 한 2천만 원이면, 물론 이제 뒤에 자금 대금도 쳐야 되고 하겠지만 2천만 원이면 하나를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된다. 이랬을 때 요걸 가지고 우리 이제 그 급하신 분들 먼저 상환을 해드리고 이런 구조가 만들어질 것이다. 이걸 예상을 하고 그걸 만들어 오는데 거의 뭐 모든 역량을 다 갈아 넣었습니다. 근데 이제 뜻하지 않은 변수들이 계속 생기니까 그 예상됐던 시간이 늦어지고 있지만 아마 올해 말이면 제가 생각했던 그 숫자에 도달을 할 것 같습니다. 이 숫자에 도달하면 훨씬 더 지금보다는 우리가 낙관 속에서 기다리는 건데 거기에다가 정 급하면 또 도움을 드릴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남은 한 2년도 아닙니다. 2026년 4월로 보고 있습니다. 요 시기까지만 버티면 우리 그래도 그동안 주식 투자를 계속 해왔던 것보다는 나은 성과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동안 기반을 다 만들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거를 훨씬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수익은 당연히 따라올 것이고, 이제 우리도 나이 먹을 만큼 먹었기 때문에 이제 위험을 감수할 수 없다.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도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들이 만들어졌다. 예,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뜻하지 않은 변수에 대비해서 이걸로 가야 된다. 그러면 투자비를 최대한 낮추고, 처음에 보셨다시피 분양가가 처음보다 낮아졌습니다. 뭐 분양할 때 10km 단위로 분양할 때는 뭐 지금 1,500에서 1,600 이렇게 됐는데, 지금 분양하는 거 보시면 이제 1,350 뭐 이렇게 갑니다. 많이 줄였습니다. 1,350이고 시간은 늘어났기 때문에 현재 기준으로는 이제 투자금 회수가 4년 만에 될 거다. 이렇게 보는데, 그거만 말고 서민들이 쉽게 돈 버는 꼴을 못 보니까, 그것까지 감안해서 어떻게든 수익성을 확보해야 된다. 요거까지 완성이 거의 됐습니다, 이제. 감사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우리가 주식 투자를 더더욱 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것이고, 그리고 산업 동향이나 이런 것도 예전보다 훨씬 현장에서 접하는 부분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전보다는 훨씬 더 좀 추상적인 것보다는 현실적인 정보를 토대로 판단을 할 거라서 더 괜찮아질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아주스틸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스틸을 그냥 봐달라고 하셨는데 제가 참 오래전에 생각이 납니다. 봐주세요 그러면 봤습니다 하고 끝나는데, 근데 막연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사실 어떤 부분에 포인트를 둬야 될지가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그 주 종목이 이제 컬러 강판을 만드는 회사인데, 이 컬러 강판 같은 경우는 요거를 봐야 됩니다. 제가 주변의 중소기업들을 보니까 자동차하고 관련된 중소기업들은 굉장히 양호합니다. 왜냐하면 제품 하나 개발하면 한 5년 정도는 꾸준히 납품이 들어갑니다. 물론 이제 5년 동안 단가가 똑같은 건 아니고 처음에 좀 비싸다가 조금씩 매년 떨어뜨립니다. 왜냐면 똑같은 거 생산하고 있으니까 생산 노하우도 올라가서 생산성도 좋아질 것이고 뭐 등등을 반영을 해서 그런데, 자동차는 대체로 양호합니다. 한번 개발하면 5년 동안 먹고 사니까. 근데 이 전기전자 쪽으로 가면 뭐 수시로 바뀌니까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는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고품질을 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금형을 기반으로 말씀을 드리면 금형 적당히 찍어내다가 폐기해야 됩니다. 디자인이 또 바뀌니까. 그러면 금형 이제 고품질의 금형 틀을 원하는 것보다는 그냥 가성비를 원하게 됩니다. 가성비를 원하면 한국보단 중국이 우세하기 때문에 여기서 어려움이 생기게 되고, 예, 그리고 또 하나가 고품질을 원하지 않고도 자주 바뀝니다. 그러면 납품하다가도 1년, 2년이 지나면 이제 납품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설비 투자를 많이 했는데. 예, 그래서 굉장히 어렵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아슈스틸 같은 경우는 예, 그 가전제품에 납품을 한다. 그러면 자동차 쪽이냐, 전기전자 쪽이냐, 그러면 전기전자 쪽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렵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어렵다라는 것은 가치 대비해서 당연히 저평가가 되어야 되는 거고, 지금 시가총액이 1481억이고, 현재 자산 가치가 2140, 뭐 이거 대비해서 저평가긴 한데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적자를 보고 있어서 가치 평가라는 게 사실 무색합니다. 예, 그리고 뭐 배터리 관련된 사업들도 거의 뭐 멸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배터리는 반드시 터지게 돼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많아질 것인데, 우리가 이제 에너지 저장 장치 ESS를 어느 시점부터 언급이 없어졌습니다. 왜냐면 100% 불이 났으니까. 삼성 SDI 거도 나고 LG 에너지 솔루션 거도 나고 다 납니다. 왜냐면 이건 매일 충방전을 하기 때문에, 매일 충방전 하다 보면 말씀드렸듯이 이런 고드름이 생기고, 요 분리막을, 이 고드름이 생긴, 막 이렇게 고드름처럼 이렇게 뾰족하게 생겼는데 충전을 하게 되면 이게 부풀게 됩니다. 부풀면서 이 분리막을 찢어버립니다. 그래서 매일 충방전 하다 보면 이 쌓이는 속도가 늘어납니다. 이 고드름이 쌓이는 속도가. 그래서 매일 충방전하는 ESS 같은 경우는 진즉에 화재가 발생을 했던 거고, 자동차는 이 정도로 매일 충방전 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게 좀 드물게 나오는 건데, 앞으로 뭐 전기차가 5년 되고 10년 되고 하면 테슬라를 제외하면 아주 뭐 그냥 시간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 원통형 배터리를 다 모아놨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안전하고 불도 한 방에 다 터지진 않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의 파우치형 같은 경우는 이거 분리막 한번 깨지면 한 방에 그냥 되는 건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여기 하나가 불이 났다 해도 이쪽으로 불이 옮겨 붙을 때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다른 전기차보다는 이 폭주가 느리더라. 그리고 인산철 배터리도 느린데, 한국의 리튬 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는 한번 불이 붙으면 탈출할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을 정도로 폭주를 해버립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 사회 문제가 될 것인데, 거기에 납품하는 것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업황이 좋지 않다. 매출을 1조를 한다. 그러면 이런 회사들은 사실 어떻게 가야 되냐면, 대표이사가, 여기 대표이사 이학연 대표인데 62년생입니다. 그러면 62년생이면 그 대표지만 매출 1조 원을 하면 얼마든지 아낄 수 있는 포인트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이 그냥 운동화 신고 현장에 가가지고 직접 다 관리를 해야 됩니다. 사람들하고 스킨십을 하고 다 관리를 하고 현장에서 다 모든 일을 다 알고 새는 것들을 막아 나가야만 되는데, 과연 그게 되느냐라고 하면 그게 되는 회사가 100개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얼마든지 능력 있는 그런 경영자가 들어가면 살릴 수 있는 회사들도 생각보다 그런 사람들이 없습니다. 만약에 제가 가서 한다 그러면 지금은 저는 잘 할 수 있습니다. 저 가면 구매부터 조져가지고 매출이 1조 원인데, 제가 이거 잘 모르지만 제가 들어가면 영업이익 최소 100억 이상 내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매출은 거의 일정하다고 보시면 되고, 단가도 업체마다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슷한 단가를 받아서 누구는 이익을 내고 누구는 이익을 못 낸다라는 것은 결국은 안에서 얼마나 아끼느냐가 중소기업에서는 이익을 내는지 핵심인데, 저 아시다시피 뭐 한 달에 50만 원도 안 쓰고 심지어 뭐 제가 태양광 법인 같은 경우는 이 사람들인데 여기서 무보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예. 그리고 뭐 우리 제 개인 법인인 그 주미여사에 있는 직원들도 거의 사람들의 업무를 서포트하는데 역량을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한 뭐 1,000만 원 이상, 매달 1,000만 원 이상을 이 태양광 법인을 위해서 헌신하고 우리의 이제 시간을 헌정을 하고 있는데, 뭐 이러면서 이제 여기서 셀만한 부분들을 다 항상 숫자로 체크를 해 나갑니다. 그럼 뭐가 문제냐라고 봤을 때 지금 같은 경우는 장비 임대료가 많이 들더라. 스카이 부르고 뭐 이런 게 많이 드니까 스카이 부르는 게 한 달에 한 700에서 800만 원이 듭니다. 이거를 중고를 사면 8천만 원입니다. 이거 사면 1년 만에 뽑습니다. 근데 애매한 게 있고, 장비를 부를까 말까 하는 애매한 게 있고, 이거를 이제 우리 직원들이 너무나 좋은 사람들이라서 야, 장비대 아까우니까 그냥 우리가 몸으로 때우자 이런 게 많습니다. 이게 또 어떻게 보면 과한 업무량이 되고 또 사고의 위험도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 삼으로 인해서 2마리 토끼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또 하나가 있으면 뭐 사다리 설치를 하는 거. 사다리 업체에 설치 의뢰하면 한참 걸립니다. 직접 설치를 하고 설치하면서 실측해가지고 도면을 정확하게 그리고, 그러면 현장에서 문제가 생길 게 없고 그거에 맞춰서 재단을 해가지고 가서 그냥 갖다 붙이면 끝. 요런 이제 효율적인 시스템이 거의 완성이 돼서 초창기에 비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비용 절감을 했습니다. 그 비용 절감한 게 처음에 1,500, 뭐 1,600 이렇게 10kW 분양하던 게 이제 1,350까지 떨어졌다. 이게 다 비용 절감인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서. 그러니까 이것까지 이제 마무리를 하면 이제 비용 절감할 게 있냐? 이때는 이제 그 사람을 늘려야 됩니다. 이게 다 계획이 있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공사를 다 못 쳐내고 있어서 외주를 하는 게 있습니다. 외주하고 계산을 해보니까 단순히 인건비 측면에서는 2배입니다. 외주가. 근데 외주는 이제 뭐 장비들도 자기가 쓰고 뭐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이 다 여기에 포함이 돼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이미 다 그게 지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좋은 인력만 늘려나가면 이 외주를 직영으로 다 대체를 한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또다시 비용이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목표가 태양광 같은 경우는 10kW에 1,200만 원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고,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기술적으로 완성이 됐습니다. 최적화 설계하고 어떤 제품과 어떤 모듈과 어떤 인버터를 썼을 때 가장 잘 나오는지도 이제 데이터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되는지도. 그래서 4.5시간은 웬만한 사업자는 4.5시간이 나올 것이다. 여기에 대한 수익이 30만 원이 될 겁니다. 월. 그럼 이게 됐을 때 3,600으로 보면 뭐 부수적으로 나가는 게 있다 하더라도 한 4년 정도? 이대로만 되면 4년 만에 회수하고 나머지 16년이 수익이 되는, 굉장히 이만한 투자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걸 만들어 가기 위해서 계속 고민을 하고 줄여 나가야 되는데, 과연 이 경영을 하시는 분들이 진짜 100개 업체 중에서 99개 업체들은 뭘 하고 있을까? 단가 비슷하면 안에서 줄여가지고 이익을 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에 대한 부분에서 굉장히 또 이 직접 경영을 해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아쉽다. 그리고 대표가 이를 모르면 구매 쪽에서 반드시 세게 됩니다. 하나가 대우조선해양 인수하고 나서 구매팀을 바로 서울로 가져갔습니다. 왜냐면 중간에 삥땅 못 치게. 그리고 요즘에 이제 뭐 철 스크랩 같은 것조차도 다 이제 회계적으로 잡게 되는 저런 이제 세상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뭐 지금까지 이익을 내왔던 업체들이 앞으로 이익을 못 낸다라는 것은 경영자의 문제다. 거의 그런 시각으로 봐도 될 겁니다. 이게 지금 한국의 대기업처럼 이제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그런 거 말고 중소기업들, 뭐 시가총액 500억 이하의 회사들 중에서 허덕허덕하는 회사들 보면 멀쩡한 회사들도 얼마든지 개선의 여지가 있고, 허덕허덕하는 회사들, 뭐 캐스텍 코리아 같은 회사들도 얼마든지 이런 것도 바로 잡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기존의 최대 주주들이 그런 칼질을 할 수 있느냐 그러면 못합니다. 왜냐하면 할 수 있으면 진작에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제가 말씀드린 주주권의 행사라는 것은 결국 그런
훨씬 더 잘 관리를 하고 같은 단가에 더 많은 이익을 낼 수 있는 경영자를 모시는 과정이다. 이게 전체 주주들을 위한 일인 거고, 특정 주주만 위해서 그런 방만 경영을 하고 그냥 뭐 상속도 해야 되니까 주가는 오르지 마라, 회사 가시도 그냥 내가 먹고 살 만큼만 이대로만 유지가 되라. 그럼 기존 주주들은 바보입니까? 이거를 이제 깨 나가자는 건데, 어렵지만 진짜 너무너무 어려웠지만 그동안 거의 완성이 돼가고 있습니다. 올해 연말이 되면 완성이 될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지금까지 고생하셨던 거를 전부 다 보상을 받으시는 시기가 있을 거니까, 뭐 저도 힘든데 50만 쓰는 저도 힘든데, 만약에 제가 가족이 있고 부양해야 될 그런 또 식구들이 있다라고 하면 뭐 어떻게 버티겠습니까?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버티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조금만 더 버티시면 더 좋은 날이 올 겁니다. 그때는 이게 당연히 이제 우리가 그때 뭐 대출이 안 나와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대출 이자가 갑자기 올라가니까 생활이 안 되더라 등등, 많은 무용담들이 생기게 되는데, 그걸 이제 재미있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날이 오게 될 겁니다. 네, 장종료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